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수능 국어 비문학 중 열팽창과 바이메탈 지문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지문은 단순히 과학 개념을 아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선형 열팽창 개수, 곡률, 곡률 반지름, 휘는 방향 등 여러 개념을 연결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수능 문해력 문제입니다. 이번 지문의 핵심은 열팽창입니다. 열팽창이란 말 그대로 온도가 변하면 물체의 크기가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철길이나 교량 사이에 틈이 있는 이유도 여름철 열팽창을 고려한 것입니다. 수능에서는 단순히 열팽창이 무엇인가, 보다 왜 일어나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선형 열팽창 계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도가 1도씨 변할 때 길이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개수가 크면 같은 온도에서도 더 많이 팽창하고 개수가 작으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지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은 많이 팽창하고 인반은 거의 팽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두 물질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번 지문의 핵심 원리입니다. P와 Q를 붙여 놓았는데 Q가 더 많이 팽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각자 마음대로 늘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늘어나려는 Q 때문에 전체가 휘게 됩니다. 그리고 팽창이 적은 P 방향으로 휘어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꼭 기억하세요.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 곡률입니다. 곡률은 얼마나 많이 휘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공식이 있습니다. 곡률 1 나누기 곡률 반지름,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곡률은 커집니다. 쉽게 말하면 큰 원은 완만하게 휘어 있고 작은 원은 훨씬 심하게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많이 휜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더 많이 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두 물질의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클수록입니다. 한쪽은 많이 늘어나고 한쪽은 거의 늘어나지 않으니 더 크게 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온도 변화가 클수록입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갈수록 팽창량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온도 변화에서도 얼마나 쉽게 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휜 민감도입니다. 이번에는 액추에이터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에너지를 움직임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이 지문에서는 열 에너지가 들어가면 D가 휘면서 움직이죠. 바로 이것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 자동 스위치, 바이메탈 장치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D가 휘면 끝부분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무한정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이를 최대 이동 거리라고 합니다. 당연히 더 많이 휘면 끝도 더 멀리 이동합니다. 즉, 곡률이 커질수록 최대 이동 거리도 커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연결 개념입니다. D가 휘는 동안에는 외부를 계속 밀면서 힘을 가합니다. 그런데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가하는 힘도 사라집니다. 즉, 최대 이동 거리, 최대 곡률, 힘이 0이 되는 순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암기해야 합니다. 반응 완료 시간도 자주 출제됩니다.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D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영향을 줄까요? 바로 두께입니다. D가 얇으면 열이 더 빨리 전달되므로 더 빨리 휘게 됩니다. 따라서 두께가 얇을수록 반응 완료 시간이 짧다. 이 문장을 그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 지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열팽창 개수가 클수록 같은 온도에서 더 많이 팽창합니다. 둘째, 열팽창 개수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붙이면 개수가 작은 쪽으로 휘게 됩니다. 셋째, 곡률은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므로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많이 휩니다. 넷째, 최대 이동 거리와 최대 곡률, 그리고 힘이 사라지는 시점은 모두 같은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D의 두께가 얇을수록 반응 완료 시간이 짧습니다. 이 5가지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면 이 지문과 관련된 대부분의 수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문의 핵심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추론 문제입니다.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선형 열팽창 개수, 두 물질을 접합했을 때 휘는 방향, 곡률과 곡률 반지름,
끝의 이동거리. 이 네 가지 개념을 정확히 연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지문에서는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길이가 줄어드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일름 맞는 추론입니다. 이 지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바입니다. 알루미늄은 열팽창 계수가 크고 인바는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길이 변화가 거의 없어야 하는 정밀기기에는 인바가 훨씬 적합합니다. 이도 맞는 보기입니다. 3번 지문.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지문에서는 온도를 올렸을 때 열팽창 계수가 큰 물질이 더 많이 팽창하려고 하므로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온도를 내렸을 때도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온도를 내리면 열팽창 계수가 큰 물질이 더 많이 수축하려고 하므로 뛰는 반대 방향, 즉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물질 쪽으로 휘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보기이고 정답입니다. 4번 지문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 변화량 나누기 처음 길이입니다. 길이 변화량이 같다면 처음 길이가 길수록 분모가 커지므로 길이 변화율은 더 작아집니다. 공식을 이해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보기입니다. 5번 지문에서는 최대 이동거리는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곡률이라면 길이가 긴 띠가 더 큰 홀을 만들게 되고 끝이 이동하는 거리도 더 길어집니다. 따라서 5도 맞는 보기입니다.